흘려서 여기서 1m에다가 이제 이거 뭐야 이 마지막 축을 끝을 세워서 어슷하게 경사를 지게끔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얘가 강하게 크죠. 얘는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얘가 제일 강해야 돼. 고구를 만들어 놓고 축을 세우면 얘네들이 그렇게 안 강하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 고정이 됐으니까 여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 뭐 옆에 측면에서 나오는 가지를 좀 발생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하부 쪽에 요 행축에서 생산되는 사과 양이 이 나무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해줘야지 얘네들 축이 늘 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지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저쪽 밭에서 세력이 강한 나무는 그 잘라서 종이를 끼워 놓으라 그랬죠. 가끔씩 이렇게 강하게 크는 놈들은 살짝 잘라서 거기만 종이 얇게 끼고 테이프 딱 감아 놓으면 많이 얘가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면서 여기서 꽃눈이 맺히고 과일이 다르면 또 여기서도 이제 음이 하나 틀 거 아니에요. 이놈까지도 같이 끌고 가다 어느 시점 되면 선택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면 축감 메우는데도 시간도 짧게 들어갈 뿐더러 꽃눈 발생을 많이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요시나 다축 방식은 이 축의 꽃눈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눈들이 많이 박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상 처리나 BA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 지금 여기 이제 3년 차 되는 거잖아요. 지금 2년 차, 내년이 3년 네, 차. 내년에 3년 차 되는 거니까 내년에 이제 과일을 달게끔 해줘야 돼요. 올해 달았어요. 네, 올해도 달고. 그러면 요런 게 더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는 보면 요거 하나, 제대로 된 꽃눈은 요거 2개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요는 뭐 극단가지 꽃눈도 이제 과일을 다루면 되니까 다는데 이런 게 생각같이 꽃눈이 만들어졌으면 좋지만 사실 꽃눈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가 있다. 특히 이 나무에서는 요 두 나무는 굉장히 강하게 클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억제를 시켜줘야 돼. 얘를 억제를 시켜주면 요런 데서 또 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이제 아상 처리나 BA 처리를 꼭 해주세요. 아상 처리는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내년 봄 4월 17일 이전에 아상 처리를 한 달 동안 해주시면 부사 같은 기준은 한 95% 이상 나와요. 내년 언제? 봄에 4월 17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한 17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아상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BL 처리는 뭐 우리가 4월 달에 해도 되고 6월 달에 한 2번 정도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 정도 처리를 하는 건 어떻게 하냐? 800ppm 정도로 아상 처리를 해주면 4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한 번 하면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말이 쉽지 4월 달에 이거 하고 6월 달에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400ppm 저걸로 해서 봄에 4월 달에 한 번씩만 요 밑에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하면 한 7, 80% 정도 나오니까 첫째는 꽃눈이나 가지를 많이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 그 발생하는 이드로 이제 시그널 이제 그거를 계속 발라줘서 그나마 이제,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는 이게 일단 잘 모르니까 물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들 할 때 네. 장갑 끼고 이렇게 그게 이제 물론 홍로나 가몽까지는 괜찮아요. 거기. 그런데 이제 장갑 끼고 뭐 우리 묘목회사나 이래 보면 양초기 끼고 뭐 요래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만지라 그러는데 붓으로 다 찍었거든요. 네, 근데 붓으로 찍든지 아니면 뭐 면봉으로 찍든지 이런 쪽으로 저도 그런 쪽으로 해요. 그런데 이런 뭐 홍로나 가몽이나 이 정도까지는 붓으로 찍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나노 골드는 붓으로 찍으면 눈 핵이 빠져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시나노 골드만 관리 방법을 해요. 시나노 골드는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아리수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눈 핵이 커요.
근데 부사도 눈핵이 큰데 시나로 골드는 눈핵이 굉장히 작아갖고 바람에도 날아가서 아상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 눈이 똑 떨어져요. 그러면 그 자리 두 번 다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시나로 골드는 만 있어주고 나머지는 면봉이나 붓으로 뜯어주시면 매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아상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나무를 오래 심고 오래 당해 연도에 하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2년차 정도는 계속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네. 처음에 면목 신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니까는 하라고 하니까는 해야 되는구나 네. 싶어가지고 이제 아성 처리랑 그래서 많이 이제 했거든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아마 여기 표면은 이런 거에 비하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데에는 옆에 측면의 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면장갑에 거기에 이제 속에는 비닐장갑 끼고 그거 비에를 딱 묻힌다 이게 두 개를 딱 묻혀서 양쪽으로 이렇게 옆에만 요렇게 한번 내년도에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 무조건 과일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옆에서 따는 과일량이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 돼야지 이 세력을 컨트롤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장마 시기 때 엄청나게 나무가 크거든. 그거를 줄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과일을 달여서 세력을 분산을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대추제를 쳤는데 이 처음에 이제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올 거 예. 튀어나오고 예. 하니까 대추제를 아무리 조심하게 친다 해도 해도 맞지요. 그죠? 다 맞고 예. 또 이제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 이제 운반차나 이제 예. SS기 지나가면 예. 또 치고 가고 예, 맞아요. 이러니까 이걸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또 제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축을 횡축을 받는 높이가 기존에는 매뉴얼이 정리가 안 되기 전에 60cm를 50이나 뭐 60을 거의 맞췄. 그게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80cm 정도 되는 높이에 꺾어 올리게끔 해서 요 끝에는 1m 20cm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부에 뭐 좀 과일 달고 가지가 늘어져도 크게 일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50cm나 60cm 정도 되면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결과지 두 개만 내려가면 50cm거든. 그리고 작년에 눈이 왔는데 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지. 근데 교수님 옆에 가지를 받으면 예. 나중에 이제 가일이 달리면 이렇게 처지. 늘어지겠지만 예.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흔들리게 이제 또 이게 이제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첫분에 그랬을 거예요. 이게 다축을 하면 세력이 좀 크게 작용이 되니까 약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일반 외성으로 우리 세장방충으로 키우는 것보다 조금 깊게 묻으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묘목회사에서.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특성은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 두 가지 생장이 있어요. 영양생장은 말 그대로 지 몸을 키우는 거고 생식생장은 어쨌든 꽃눈을 만들기 위한 생장이에요. 그렇게 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접목 부위를 노출을 강하게 시켜서 뿌리의 분포 면적을 좁게 끌고 가야지 꽃눈이 빨리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80cm 높이면 조금 유인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되는 대로 가지 긴 거 나오면 잘라주세요. 계속. 그러면 꽃눈 당해년도 한 해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꽃눈 잡히는 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게 딱 자리가 이걸로 자리가 잡혔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더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수세를 이 밑에까지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요런 꽃눈이라도 받게끔 가급적이면 좀 결과지를 한두 개라도 더 받는 게 낫다 이거. 근데 올해 학원 했는데 안 나오는 건 억수 안 나오는 건 억수로 안 나오죠. 안 나온 거 잘 안 나오죠. 아리수도 그 양광 피극이나 뭐 이런 게 좀 들어가서 가지가 그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 품종은 아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삭이나 비에이나 이런 처리를 해서 어쨌든 만들어만 놓으면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지금 보기는 딱 좋은 굵기지만 이 상태로 크면 얘가 내년 가면 얘 바로 따라 먹는다고. 그러면 얘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름에 학예 조정할 때 연철이
모가지를 모가지 자르면 여기는 날지는 몰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상 심리에 의해서 요만큼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더 커요. 나간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상을 넣든지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눈을 만들어야 돼. 아니 그 오셔 강사님도 그랬잖아. 얘네들은 높아야 돼. 얘네들 하니까는 와서 자르라 해서. 그거는 뭐냐 그러면 옆에 가지를 그거는 만들어서 신초가 딱 올라올 때 그때 자꾸 잘라줘서 그때 꽃눈을 밑에부터 만들어라는 의미고, 이렇게 큰 나무는 자르면 손해지.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말씀하신 대로 아상 처리하고 그거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대로 그래도- 모가지 자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올해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년 돼서 얘가 상대적으로 이만큼 굵어진다. 그러면 그때 제가 아까 밭에서 했던 식으로 역상법으로 해서 종이나 이런 거 넣으면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여기 또 새로운 축이 나와. 그 놈은 신초 나오면 20일마다 탁탁탁탁 잘라주면 밑으로 딱 박혀서 내려오죠. 그 얘기예요. 지금 시나노 하나를 네.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막 계속 잘해서 그루터기 축을 그루터기 뜨거운 것들을 하나를 그냥 기름 있는데 잘라서 부르셨어. 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자른 자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 이게 지금 현재 얘보다 이제 나중에 나왔으니까 약하지만 얘가 또 금방 얘 따로 먹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른다 그러면 여기 신초가 여기서 나와서 한 요 정도 컸을 때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거기만. 그런 식으로. 20cm 쓸 때마다 계속 예, 잘라.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예, 자르고. 예. 그러다 보면 여긴 꽃는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늦었잖아요. 예, 지금은 늦었죠. 그래 그러면은- 늦었으니까 이게 시나노 네, 골드지. 시나노. 시나노 골드는 웬만하면 건드리면 이런 데서 힘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내리 누르는 식으로 되면 이런 데서 눈을 튀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끌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약하게 좀 그런 뭐 아까 역상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꽂는 맺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면 돼요. 여기도 딱 보면 이 나무가 대장이요 지금. 이게. 이 나무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보다가는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강해야 돼. 그러면 얘를 자꾸 억제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 다 긁어줘 갖고 눈을 일단 다 트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아상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시그널이나 그걸 먼저 할까요? 아상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시그널을 넣으면 더 잘 나올 확률이 있죠. 타잖아요. 그렇죠. 그냥 스프레이로 뿌리고 예, 예. 모든 나무 그다음에 아상 넣으면 되겠네. 예. 바로 넣으면 돼요. 바로. 기간을 두고서 넣어야 이제 돼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4월 17일 이전에 아상을 넣고 나중에 안 나온 것들 보면 4월 달에 해도 되고 6월 달에 또 해도 되잖아. 그때 가서 또 나머지를 하면 되니까. 4월 달에 예. 다시 저거 예. 아상하고 그게 훨씬 6월 달에. 안전할 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예. 아상 넣고 바로 하는 거죠. 예. 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아오리가 하츠 아오리라고 색색 아오리가 있어서 아오리를 한 400kg 심어갖고 하면서 가장 넣고 바로 거기다가 바로 뿌렸어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 밭에서는 그렇게 내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라고는 권장을 못 드리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상 처리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안 되면 6월 달에는 그때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요시 됐든 양쪽 축으로 가는 거가 됐든 얘가 제일 대장이 돼야 된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축을 계획을 하고 재배를 뭐 할 결심이 있으면 이 높이를 첫 하단지 높이를 무조건 80cm 정도에 맞춰놓고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교수님 80cm 높이에 맞춰서 휘었을 때 예, 요 밑에를 사과를 결과지거나 사과를 달았을 때 예. SS 기계를 약을 쳤을 때 이 밑으로 약이 뭐 밑에 들어가요? 저기 만약에 약이 안 내려가면 파란 평지 같은 데서는 그 노즐을 좀 밑으로 숙여 놓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세정 방수가 어. 보통 80cm 는 1m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네. 밑으로 내려가잖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예, 기울이면 예. 되는 정도일 것 충분해요.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보면 뭐 충북 보은의 이명희 씨가 그런 형태로 재배를 시작을 한 게 그 양반도 첫 번에는 이렇게 낮게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 또 끄집어 올렸어요. 그런데 80을 해놓고 나니까 뭔가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다축을 했을 때 저도 이론상으로도 봐도 하부에서 이 영양물질을 많이 땡겨 먹는 결과지가 있어야 얘네들 축이 약하게 가지. 하부에 과일이 없으면 얘들만 키운다고 결국은. 이거 하자면 과일이 좀 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그렇죠. 처음에 묘목 갖고 왔을 때는 옆에 저 처음에 했을 때는 옆에 다 예. 자르고 예.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자르고 이렇게 예. 했으니까는 예. 그런가 보다 예, 하고서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 우리 정리가 안 됐고 그게 이탈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장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성장 비율이나 이런 비율이 그만큼 적지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거의 세계적으로 제일 탑 순위에 들어가는 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 오늘 교수님 예. 저희 같은 경사 같은데 자축으로 하려고 의향이 있어서 좀 경사밭이 했을 때는 이거를 야가 올라가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 거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야가 올라가야 살아야 돼, 되는 야가. 거예요. 야가 위로 가야지. 예. 올라가야 예, 돼. 예. 야가 항상 주관이라고. 그래야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야가 밑으로 가면 야가 따나도 이거는 힘을 이제 쓰고 야가 우리가 힘을 이제 쓰고. 구요 방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구요 방식이나 아니면 이축나무를 옆으로 벌린 다축 형태나 제일로 힘을 써야 될 건 얘다 이거지. 이게 결국은 이걸 우리가 세장 방식으로 빗대서 보면 얘네들은 그냥 주지야. 얘네들. 그러면 얘들 그 전정할 때 예. 저희가 보면 그 불안병 때문에 이제 그 테스트인가 예. 마무리를 예.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얘들도 얘가 이제 그 가장 힘을 밖에 올려야 되는데 얘들도 가늘어서 그렇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전정하고 나면 그냥 다 그 이렇게 독성 테스트 이런 걸로 마무리해야지 불안병.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네. 이게 이제 한 2, 3년 되면 막 나오고 이런 거 다 하려다 보면 뭐 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발라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저는 지금 한 28년 농사 지면서 이거 발라본 적이 한 해도 근데 없어요.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해당 방수 같은 경우는 예. 그 기둥이 망가지면 나무 하나 자체를 예. 없애야 되는 예. 상황이 나오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리를 예. 해주고 칩지 같은 예. 경우는 잘라내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불안병이 왔을 때 이 예. 나무 자체에 나쁜 영향은 네, 없는지 없죠. 그게 이거 이제 네. 불안병이 오면 여기서 만약 잘랐다. 그럼 여기 다시 음이 들어오면 이걸로 다시 세워도 되고 예. 또 이게 또 밀생이 된다 그러면 잘라 버리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주지 역할을 하는 데는 네. 얘들로 인해서 여기 나쁜 영향은 그다지 없어요. 없다라는 그거는 얘기죠. 없어요. 그래서 제일로 다축에 중요한 건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요 라인이 이 나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가져야 되는 라인이니까 여기만 병이 안 오게끔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야 까짓 건뭐축 몇 개, 10개, 20개 있을 때 안 되면 하나 잘라 버려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들 같은 경우 없애고 갱신하고 할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불안병에 신경을 써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이 불안병도 발생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파쇄를 해서 버린다거나 그래도 요 밭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도 일부들 강사들도 그러죠. 아까 그 밭에서 얘기했듯이 낙엽이 안 좋으니까 낙엽 다 끌어모아 태우라 그랬는데 말은 쉽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지. 그래서 파쇄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끌고 모아서 한 군데다 파쇄를 하고 비닐로 싹 씌워놓으면 3개월이면 균 다 죽어요. 그거는 퇴비로 좋지. 하지만 그게 말이 쉽냐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세대를 제일 어떻게 잡나 그 차인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다축이나 구역 방식이 사실은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데 이제 문제는 꽃눈을 받았을 때는 쉬운데 못 받으면 꽃눈을 못 받았을 때는 이 머리가 필요 없는 놈들이 너무 강해져서 얘의 세력을 죽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뭐 어쨌든 했으니까 아상을 막 넣어갖고 잔뜩 받아놔요. 그게 아주 최선의 방법이다. 17일부터 4월 17일. 예, 그러니까 4월 17일 이전에 하면 부사 같은 경우는 한 95% 이상 나와요. 근데 거기 5월 17일 날 하잖아요.
80% 밑으로 뚝 떨어져요. 확률이. 그리고 그 기간을 네. 잘 지켜야겠네요. 그래서 농사가 왜 제철이 있다라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고 아까 제가 하계 전정이 6월 10에서 25일 사이가 물론 뭐 앞으로 좀 땡기고 뒤로 늘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장 좋은 결과치를 놓고 보면 그 시기에 해야 좋더라 이거지. 근데 교수님 만약에 얘가 커가지고 여기를 너무 우리 저까지 안 키우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손을 잘라야지. 그러면 놓고 요 위에 과일을 놓고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네, 과일을 놓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일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뭐 이러겠지만 주지 1m짜리가 과일이 없이 끝을 마감을 처리했을 때는 자른 자리에서 신초 발생이 1m 50까지 커요. 그런데 과일 하나를 딱 두면 거기 60% 정도밖에 안 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꾸 낮춰가는 수밖에 없어. 아이를 놓고 가는 네.